여기 위쪽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위쪽에 붙였을 때, 자, 우리가 애칭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측정하는 거고, 이쪽 부분을 측정하면 실제 애칭된 구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측정하려고 확인하기 위한 로드락 챔버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제 실제로 측정 환경은 고진공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진공 상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락 챔버랑 메인 챔버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을 로딩할 공간과 공정을 진행할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공정 장비를 배우셨겠지만 일단 모든 장비는 공정이 끝난 상태는 항상 진공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드락 챔버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장비 실습하셨을 때 진공을 잡았잖아요.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진공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공이 잡혀 있으면 샘플을 로딩할 수가 없죠. 여기는 상압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인 환경인 상압의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로드락 챔버를 상압 상태로 맞춰주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걸 벤트라고 해요, 벤트. 그래서 벤트 과정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히타치 장비로 교육을 해야 제가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기 물성연구소에 있는 장비는 아무래도 오토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매뉴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매뉴얼로 직접 해봐야 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걸로 교육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상압 상태로 만들면 우리가 샘플 로딩을 해줘요. 이게 샘플 손잡이거든요. 근데 손잡이와 여기 샘플 홀더 안에 이 구멍 사이를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고 샘플을 로딩 해줬으면 다시 로드락 챔버를 진공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메인 챔버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메인 챔버에 넣기 위해서 이 리튬이라는 이용을 통해 로드락 챔버를 진공으로 맞춰주고, 여기도 진공 베이지가 있나? 네, 있는데 이게 게이지거든요?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게 메인 챔버 게이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에어, 로우, 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드락 챔버가 하이가 필 때 센터를 되게 이 하이가 지금 고정으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우리 실린더를 통해서 전자기이 나오고, 우리가 이쪽 렌즈 쪽에 커런트를 조절해가지고 빔의 스팟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측정하기 위해서 이 하이 볼티지 빔 커런트를 오늘 해줍니다. 하이 볼티지 컨트롤을 온 해주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샘플이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손잡이 부분을 돌리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패터닝된 샘플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의 위치를 지금 찾아서 측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보인 테이프예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준 겁니다, 샘플을.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봐도 돼요. 위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봐. 이게 마그니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율 조절한다 했죠, 배율. 그래서 우리가 배율을 이만큼 확대하면 더 미세한 구조를 측정할 수 있지만, 아까 마그니피케이션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적용 정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이제 의뢰 업체에서 200 마이크로로 측정을 해주세요, 50 마이크로로 측정을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마그니피케이션을 조절해 가지고 이 단위를 보면서 그 단위에 맞게끔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시각된 부분이. 그래서 틸트를 시켜줘야 돼요. 틸트를 시켜주면 이렇게 샘플이 꺾이거든요.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틸트를 시켜주면 여기 샘플이 꺾이게 되는데, 자, 우리 스펙이 안 맞잖아요, 지금 샘플이. 그래서 스펙이 맞도록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살짝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이제 스펙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칭된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마그니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샘플을 확대해 볼 거예요. 자,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애칭된 구조를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했잖아요. 샘플 이미지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포커스를 조절해주면 아까보다 명확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스티그메이터예요. 스티그메이터. 아까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스티그메이터를 원형으로 맞춰야지 정확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그메이터를 조절하는데, 보면은 스티그메이터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면 이렇게 샘플이 이미지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고, 역시 Y축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스티그메이터를 조절하면 이미지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이런 이미지 왜곡이 일어났으면 이 스티그메이터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트라스트랑 브라이트니스가 있어요. 콘트라스트는 이 샘플의 음영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보고 싶으면 좀 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되고, 어둡게 보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려주면 돼요. 브라이트니스는 이 전체적인 배경의 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의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료의 샘플 값을 얻는, 시료의 샘플을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애칭 공정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는 이게 마스크예요, 마스크. 근데 PR이 아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반도체 공정 배울 때 포토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시각 공정을 진행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시각 공정을 진행하려면 PR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PR 마스크를 안 쓰고 여기는 메탈 마스크를 썼어요. 크롬이거든요. 이게 크롬이에요, 크롬. 이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그리고 리프트 오프 공정을 통해서 메탈을 패터닝 한 건데, 왜 크롬을 증착했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PR은 선택비 배우셨나요? 선택비? 선택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선택비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포토레지스트는. 그러면 우리가 한 이만큼의 깊이를 시각한다고 했을 때 PR 이만큼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껍게 증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단하고 시각을 할 때 시각 공정에 잘 버틸 수 있는 물질인 메탈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메탈 마스크를 지금 패터닝 한 거고, 이게 실리콘을 시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맞춰볼게요. 이게 얼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쪽의 툴을 이용하면 우리가 시각된 깊이나 표면의 형상, 모폴로지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됐을 때 이렇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5.84 마이크로가 시각이 됐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드라이 해칭 이론이 뭐예요? 드라이 해칭 이론, 이제 수직 구조잖아요. 어쨌든 언더컷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드라이 해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샘을 통해서 샘플을 봐보니까
이 샘플의 언더컷이라는 딥팩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샘은 표면에 뭐 EDS 분석이나 성분 분석, 원소 분석 뭐 그런 거에도 쓰이지만 에칭할 때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크한 구조를 직접 봐야 되잖아요. 안 보면은 이게 수직 구조로 식각이 됐는지 아니면 등방성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샘을 봅니다. 근데 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 다이아몬드 칼로 잘라서 측정했잖아요. 그래서 샘은 한번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웨이퍼는 버려야 됩니다. 잘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칭된 그거를 보고 제가 한번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샘을 통해서 램스 아시나요? 램스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계적 구조를 만드는. 근데 그 램스를 제작할 때 이제 어떤 램스 같은 경우는 이런 니들 즉 바늘 형태를 만들거든요. 반도체 구조 자체를. 근데 이런 바늘 형태를 만드는 것도 드라이 에칭으로 할 수 있어요. 드라이 에칭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 에칭에 이 바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 변수를 바꿨다고 칩시다. 근데 공정 변수를 바꾸고 나서 실제로 이 형태가 형성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샘을 봐야 돼요. 샘. 그래서 샘은 뭐 구조나 형상,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인다 했잖아요. 아까 이론 교육을 할 때. 그래서 또 이런 구조를 만들 때도 샘을 주고 본다. 샘은 측정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을 했어요. 측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 마그니피케이션 값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그니피케이션을 최대 배율로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틸트 시켰잖아요. 그래서 틸트를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고. 왜 틸트를 풀어줘야 되냐면 이 틸트를 하는 순간 스테이지가 스테이지로 틸트가 되거든요. 근데 틸트를 안 풀어주고 샘플을 뺐어요. 뺐다고 쳤을 때 다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넣는다면 틸트가 된 상태로 스테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샘플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접합이 안 돼요. 접합이. 그래서 항상 공정이 끝나면 원래 초기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그니피케이션을 풀어주고 이 틸트 값을 풀어준 다음에 이 빔이 나오는 위치를 원래대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테이지에 이 홈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위치로 가게 돼요. 네, 일단 실습은 제가 보여드릴 실습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직접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봐줄 테니까